치과 의사의 선택이 중요하다. 치과 의사의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종종 있다. 환자들은 가격만 따지고 수술법에 대해서 따져서 뭐 하겠어? 다 거기서 거길 텐데 라고 생각하기 쉽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제는 수술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져보아야 한다. 좋은 방법은 찾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치과 의사를 선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잇몸을 설계하지 않는 임플란트의 올바른 수술법을 아는 치과 의사, 이를 사용하는 경험이 많은 치과 의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잇몸을 째지 않고 임플란트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데리고 오세요. 뽑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어금니 부위가 잇몸을 설계하지 않고 심은 후의 모습인데 절개선이 보이지 않는다. 절개선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임플란트를 박은 것이 보이는군요. 이용해서 임플란트가 심어지는 모습과 완성된 치아의 모습을 3차원 컬러 이미지를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A가 어머니는 무척 신기해했다. 그리고 다음날 임플란트 수술은 미리 제작된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해서 약 10분 만에 마무리되었다. 수술 후 벌써 끝났어요? 10년 전도 몰랐어요? 라며 기뻐하는 환자 A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그녀의 어머니는 임플란트 해야 하는 내 친구들 데리고 와야겠어요 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처럼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은 부위는 그렇지 않은 방식의 임플란트에 비해서 쉽고 빠르게 치유된다. 대부분 환자들은 통증 없이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하고 잇몸에 상처를 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동안 환자들과 임플란트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고충이 바로 이것이었다. 하지만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에서는 이런 고민이 필요가 없다.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반드시 잇몸을 절개해야 한다는 편견에서 치과 의사들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수술 부위 주위에 쉽게 염증이 생기는 단점을 피할 수, 그리고 수술은 간단할수록 치과 의사와 환자 모두가 편한 법이다. 사고율이 낮은 수술법을 선택하라.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 받았는데 출혈이 심해서 대학병원에 실려가세요. 다행히 출혈은 없었지만은 목 밑이 부어서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요. 어찌어찌 낫긴 했지만 정말 무섭더군요. 이러면 참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50대 여자 환자의 사례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목 밑이 심하게 부었습니다. 항생제로 부흡경은 가라앉았지만 혀가 찌릿찌릿하고 발음이 예전같지 않아요. 아래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다가 드릴이 혀 아래쪽 턱뼈를 뚫으면서 혀 밑에 있는 혀신경을 손상시킨 경우다. 목 밑이 심하게 부은 경우에 얼굴 피부를 절개하여 고름을 빼내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다행히도 항생제 투여만으로 감염이 조절되어서 형태를 남기지 않고 치료가 되었다. 손상된 신경은 시간이 건강하면서 호전되었으나 6개월가량 고생해야 했다. 다음은 40대 남자 환자의 사례다. 임플란트를 심으면 어떻게 신경을 다치게 할 수 있나요? 입술에 감각이 없어서 답답해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진다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씹고 싶어 임플란트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음식 맛도 모르겠고 씹어도 씹는 느낌이 없고 입술로 국물이 흘러도 알 수가 없어요. 이는 아래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다가 드릴이 아래 턱 속을 지나가는 신경을 손상시킨 경우다. 끔찍한 이야기지만은 병원에 있다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을 자주 겪게 된다. 치과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 잘해줄 거야?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치과 의사가 전문이니까 치료 방법도 잘 알고 있겠지 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쉽다. 하지만 정말로 치과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언제나 최상의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왜 임플란트 수술이 늘어나면서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사고가 증가하는 걸까? 대한민국에서 신경 손상으로 인한 의료 분쟁은 매년 약 500건이씩 일어나고 있다.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임플란트 수술법 때문이다. 이제껏 임플란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치료해왔다는데 이견을 낼 치과의사는 드물 것이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전통적인 방법 잇몸을 설계하고 잇몸뼈를 노출시켜서 뼈를 눈으로 보면서 자신의 손 감각에 의지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뭔지를 가지고 만들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말이다.
특히 대한민국에는 임플란트를 심는 솜씨가 좋다고 자문하는 치과 의사들이 유독 많다. 눈을 가리고도 화살을 간역으로 정확하게 맞추는 주몽처럼 자신도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고 자랑하는 의사들 말이다. 이러한 생각을 마땅히 대처 방법이 없어 감각에 의지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했던 과거에나 틈을 수 있는 그때 의아한 허위 사고가 이제는 달라졌다. 임플란트 수술용으로 구강 내 장치가 개발되었고 정확한 위치에 심을 수 있는 디지털 기술도 개발됐다. 그럼에도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는 치과 의사들이 너무도 많다. 말콤 글래드웰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누구라도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노력하면 거둘 수 있다. 모차르트도 그렇다. 이렇게 협주고 LPGA를 주름 잡는 대한민국 여자 프로골퍼들도 이와 유사했다. 박세리 선수 등등 자기 분야에서 1만 시간에 임플란트는 입안의 균형과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무시하고 심은 임플란트는 치아가 만들어져도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 틀어진 임플란트 주변에는 유독 음식물이 잘 끼고 시간 칫솔이나 치실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관리가 어려워진다. 임플란트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환자들은 이러한 수술 결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치과 의사의 양심의 거울에 비추었을 때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는 거죠. 치과 의사에 대해서 이번에 열악한 도로 환경과 같다. 정부에서 위한 교통사고 현황에 대한 것의 둘째가 열악한 도로 환경 사고 다발 지역은 교차로다. 일단 시야가 좋지 않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환자의 구강 입구를 통해서 보이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 방에서만 볼 수 있는 탓에 임플란트 심는 것들을 조절하는 일이 만만치 않게 어렵다. 입이 작은 환자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그래서 좁은 입을 가진 환자의 턱뼈에 심는 임플란트는 틀어지기 쉽다. 이 순간이 임플란트 수술의 성공의 실리를 결정하는데 말이다. 둘째, 기구 조작이 어렵다. 어금니 부위에서는 앞니 부위보다도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적다. 셋째, 수술을 방해하는 해부학적인 구조물, 신경, 혈관, 미강, 삼각동 등이 많다. 마지막으로 환자마다 심는 위치마다 구조가 달라서 늘 예기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뼈 속에 구멍을 뚫을 때 수술 전에 떠올던 깊이를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미리 측정했다 하더라도 눈길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듯이 수술 시 드릴이 뼈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임플란트 수술에 있어서 사고 다발 지역은 뼈 속의 중요한 신경을 지나는 아래턱 어금니 부위다. 입 속의 시야가 나쁘고 잇몸뼈가 심하게 줄어 있는 데다가 지구 조작이 어려운 임플란트 수술 환경에서는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치과 의사의 감각에 의존하는 수술은 인접한 치아 뿌리 손상, 신경 손상, 혈관 손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밀한 도구를 이용하는 수술법을 선택하라. 항상 먹는 한 끼 밥에도 반드시 주물과 밥상 숟가락이 젓가락이 필요하고 늘 마시는 한 잔 술에도 반드시 술병과 술도 술잔과 소원이 필요하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도구를 쓸모있게 만들고자 애쓰는 사람이 어찌 장인분일까? 임플란트를 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쓸모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손으로도 땅을 팔 수 있다. 하지만 샤업을 이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팔 수 있다. 포크레인이라면 얼마나 더 효율적일까? 당연히 이야기다. 잇몸을 설계하지 않는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그 효능에 있어서 사각과 포크레인의 차이보다도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잇몸을 설계하지 않는 임플란트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 수술에 사용하는 도구다. 그런데 도구의 효능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효능에는 대가가 따른다. 삽질을 여러 년은 시범하게 걸리지 않지만 포크레인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훨씬 긴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 치과 의사는 아직 너무나 적다.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치료 결과는 환자나 의사에게 모두 피하고 싶은 일이다. 국내 치과의 경우에서 디지털 영상 장비로 가지고 일반적으로 CT는 두 곳 중에서 한 곳, 구강 스캐너의 경우에 300여 곳의 치과가 구비하고 있다. 우리 병원에서는 3차원 CT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임플란트 수술의 모든 과정은 이 장치가 기구의 방향과 깊이를 통제한다. 이러한 도구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들이 임플란트 수술로 힘들어하지 않고 수술로 이 빠르며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잇몸을 절개하지 이렇게 해서 아랫니에서 입이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절개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세상에 여러 종류의 구강내 장치들이 있고 높이도 제각각이다. 아무리 높이가 낮은 구강내 장치와 드릴을 사용해도 입이 작으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임플란트 하나를 심는데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가 있다.